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면 한국형 FBI 같은 이 기존의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 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이 국가 수사 기능 분리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이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왔다. 12일 마침내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인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안건을 놓고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4월 내 처리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한 건데요. 표결 없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총에선 4시간 넘게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원들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때문에 오히려 의원총회에서 쉽게 당론이 결정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논의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현재 여권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이 일고 있고 여기에 계속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성명서 발표와 검찰의 집단 행동까지 더해지면서 당론이 쉽게 모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당내 다수의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건 민심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이 이어지며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거기엔 개딸들의 공로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써 절대다수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국회 본회의는 현재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과 중대 선거구제 확대 방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여서 그날 처리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선 4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어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입니다. 그날에 맞추려면 검찰개혁 법안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줄 아는 국힘당은 대안 제시도 전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 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시기나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또 정의당하고 나선 거죠. 정의당이 반대를 계속할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국힘당과 정의당이 연합하는 못볼 꼴을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검찰공화국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정의 없는 정의당은 완전히 분해시켜야 할 듯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검찰의 또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한 거죠. 민주당의 의총 결과가 검찰에 전해지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대검찰청이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건방을 떨고 앉아있는 거죠.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입법기관이자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결정에 유감을 밝힌 건데요. 김호수 검찰청장은 퇴근하지 않은 채 거치 표명 등 앞으로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격양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 검찰 사기는 바닥이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고위 간부들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좀 더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을 뿐이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려면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개 공무원들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가 눈물겹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일명 검찰개혁법, 검수완박.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나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암기를 잘해 사법고시를 통과한 임명직 공무원들이 말이죠. 관행이 계속되면 그 관행의 권한이 자신의 권리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임을 망각한 채 말이죠.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앞으로 저 경무고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일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은 윤 당선인은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면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면서 취임식에 와달라고 초청도 했습니다. 이분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가 맞습니까? 측근들과 각종 비리를 저질러 국정을 농단한 죄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사과했는데요.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며 촛불 국민들의 행동으로 탄생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자신이 기소하고 구형해 법의 심판을 집행한 자가 이제와 말 바꾸기 하는 파렴치한 행동마저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6.1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목표가 가득한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표라도 건져볼 요량인 거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이틀째 순회 중인 윤석열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절을 찾았습니다. 양측의 측근 한 명씩을 배석시킨 가운데 마주한 두 사람은 웃음 띤 얼굴로 50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데에 대해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담담히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잘 알려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기가 찹니다. 국정을 농단해서 탄핵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런 자기반성도 하지 않는 자를 말입니다. 박근혜 씨는 지난 4년 동안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한 바가 없는데요. 이는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도 보고 당시 근무한 분들을 만나 배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박정희가 누굽니까? 군사독재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헌정을 파괴한 자가 아닌가요? 이런 자의 국정운영을 배우겠다니 개가 웃을 일인 거죠. 거기에 박근혜 씨를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박근혜 씨도 가능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또 검찰의 공무와 국회의 책무, 헌법재판소의 권위마저 폄훼하고 훼손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생각은 하는 걸까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5년을 끌고 가겠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2위를 한 후보가 홍준표 의원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고자 하는 곳이 대구죠. 근데 대구에 당선자가 갔잖아요. 그 사저, 대문에서 당선자를 맞이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홍준표 의원의 경쟁자죠. 그런데 당선자가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선자가 거기 힘을 실어주는 시그널이 되죠. 그리고 경기도 경선을 이번엔 3위한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하다가 갑자기 만약에 여기 출마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거기 갔었어야죠. 갑자기 김은혜 의원이 차출됐죠.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출마 선언하고 3일 있다가 철회했고 홍준표, 유승민이라고 하는 당선자의 라이벌을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하죠. 정치적 의도는.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라이벌 제거를 대놓고 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